내 몸이 바뀌어 있다고. 중량도 늘어 있을 거예요. 더 드라마틱할 겁니다. 이거 하나로 다 정리를 드릴게요. 몸이 잘 만들어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속 가능성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거든요. 일단은 내가 재미가 있어야 되고 또 했다는 만족감이 있어야 되고 숫자로 보여야 되고 내 몸으로도 보여야 돼요. 운동이 너무 길거나 너무 지루하면 안 돼요. 그리고 너무 복잡하고 이것저것 다 해야 될 것 같으면 또 안 돼. 운동한다는 그 사실 자체의 재미를 느낄 수 있고 가장 실현 가능하면서 지속 가능한 루틴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운동을 해야 될 부분들을 하체, 등, 가슴, 어깨, 팔, 복근 이렇게 나눈다고 하면 한 세션에서 다 해버리면 무분할이고 하체랑 상체로 나눈다 그러면은 2분할, 하체, 밀기 운동, 당기기 운동 이 3개로 나누면 3분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5분할까지 여러 분할을 해봤지만 가장 확실한 거는 3분할이었습니다. 3분할은 이렇게 구성됩니다. 하체, 어깨, 등, 가슴, 팔, 어깨, 복근 마지막에 유산소까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루틴은 주 4회 운동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3일은 작습니다. 일주일 동안 운동을 하는 날이 안 하는 날보다 하루라도 더 많아야 돼요. 하체, 어깨 스트렝스, 등, 가슴 스트렝스, 팔, 어깨, 복근 보디빌딩식 그 다음에 유산소 그 다음 주가 되면 하체, 어깨 보디빌딩식 등, 가슴 보디빌딩식, 그 다음에 팔, 어깨, 복근 그대로, 유산소 그대로 이렇게 해서 스트렝스와 보디빌딩이 하체, 어깨, 등, 가슴에 대해서 격주로 루틴이 진행되게 되어 있습니다. 몸을 만들기 위해서 가장 필수적인 게 운동적인 테크닉도 중요하지만 힘을 길러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무게가 점차점차 늘어야지 더 효율적으로 우리 근섬유를 파괴하고 테크닉을 또 시전할 수 있거든요. 어느 시기 동안 보디빌딩만 해도 한계가 있고 스트렝스만 해도 한계가 있습니다. 스트렝스는 무거운 걸 가볍게 드는 거라고 하면 보디빌딩은 가벼운 걸 무겁게 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투 트랙으로 진행을 해야 되고 이걸 하이브리드로 하는 요 루틴 자체를 우리가 파워빌딩이라고도 부르더라고요.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속 가능성이 전부기 때문에 복잡하게 안 합니다. 첫 번째로 한 주의 첫 번째 운동은 무조건 하체입니다. 하체 운동의 중요성은 따로 말씀을 안 드릴게요. 자, 그러면은 처음에 스쿼트를 5 곱하기 5로 하는 거예요. 워밍업을 무조건 3세트 20개씩 3세트로 워밍업이 들어가줘야 되고 그 다음에 본 세트를 5개 할 수 있는 무게로 5세트를 하는데 쉬는 시간은 얼마냐? 2분. 쉬는 시간을 철저하게 통제를 해야 됩니다. 스트렝스 훈련을 할 때 쉬는 시간을 통제하지 않으면 내가 발전을 했는지를 확인할 수가 없어요. 저는 휴대폰에 타이머 앱을 활용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5개를 하면은 이제 기록이 이렇게 5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처음에는 마지막 세트를 3개밖에 못 할 수도 있고 4세트에서 4개 마지막 세트에 2개 요 정도는 괜찮아요. 5개가 3세트까지만 되면 요거를 2주 후에 다시 해보고 이 5까지 채워나가는 거 그걸 목표로 가는 겁니다. 온전한 5 곱하기 5가 됐을 때 무게를 올리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반드시 시간 통제가 필요하다. 그리고 두 번째 어깨는 밀리터리 프레스입니다. 바벨을 들고 머리 위로 봉을 올리는 동작인데 이 동작을 할 때도 워밍업은 무조건 3세트 똑같습니다. 이 메커니즘 자체는 똑같습니다. 무조건 쉬는 시간 2분 그리고 내가 오늘 수행하고 있는 것들 다 기록해야 됩니다. 무게는 물론이고 각 세트별로 몇 개씩 했는지 예전에는 제가 그때 마지막 세트를 했을 때 예를 들어서 못 채웠다 그러면은 그때의 약간 그 좀 시무룩한 아니면 좀 내가 채웠다 그러면은 좀 뿌듯한 그런 이모티콘까지 기록을 했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요거를 채워 나가면 스쿼트도 마찬가지고 밀리터리 프레스도 마찬가지고 그때 무게를 올려가면 된다. 자, 이 두 종목의 쿨다운 세트는 어떻게 하냐면은 우리가 5 곱하기 5를 했던 그 무게 있잖아요. 내가 예를 들어 스쿼트로 100kg로 5개씩 5번을 했다. 5세트 끝나고 나서 50kg를 메고 실패할 때까지. 예를 들어서 밀리터리 프레스로 내가 40kg로 5세트를 했다. 그러면 마지막 쿨다운 세트는 20kg를 가지고 실패할 때까지. 그렇게 하면은 총 9세트가 되거든요. 그러면은 요게 한 25분에서 30분. 요게 한 25분에서 30분 이렇게 걸릴 겁니다. 거의 25분에 걸칠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운동하는 날에는 등가슴도 마찬가지 스트렝스입니다. 등의 경우에 데드리프트로 들어갈 건데 풀업으로 한 세트만 워밍업을 먼저 최초에 해주고 그 다음에 발을 잡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발을 가지고는 최소 2세트 워밍업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요것도 똑같습니다. 5 곱하기 5를 하고 요런 식으로 개수가 또 덜 채워지면 기록해놨다가 그 다다음 주에 다시 도전해보고 다다음 주에 다시 도전해보고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는 이 2분이라는 쉬는 시간을 다 통제를 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마지막 세트는 똑같이 내가 100kg로 데드리프트 5개씩 5번 했다 그러면은 50kg로 실패할 때까지 하는 겁니다. 근데 데드리프트의 실패는 언제냐면 못 일어날 때가 실패가 아니고 요추가 말려버리는 순간이 들다가 요추가 이렇게 말려버리는 이 순간이 실패거든요. 그래서 요추가 말린다는 느낌이 들 때까지만 수행하면 실패할 때까지 했다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 벤치프레스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제 워밍업을 빈봉으로 시작해서 이것도 워밍업 최소 3세트 벤치프레스도 예를 들어서 내가 80kg, 60kg로 5 곱하기 5를 했다 그러면 마지막 백오프 세트는 30kg로 실패할 때까지. 그래서 5 곱하기 5를 본 세트로 할 때는 사실상 이 동작을 끝내는 거에 집중을 하고 협응근을 다 동원해서 그리고 마지막 백오프 세트에는
내가 타겟한 근육을 최대한 쓰는 느낌으로 무게가 많이 가벼워졌으니까 50%를 하니까 밀리터리 프레스 같은 경우에는 전면 어깨를 조금 더 활용한다든지 벤치프레스 같은 경우에는 하체 드라이브를 걸기보다는 상체 오로지 가슴의 힘으로만 다 받아서 밀어 올리는 동작으로 이렇게 해서 스트렝스를 터치를 해주고 백오프 세트에서 보디빌딩식으로 한번 잡아주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팔어깨 복근인데요. 팔어깨 복근은 자 여기 어깨가 한 번 더 나오는데 팔어깨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챙기려고 그러면 좀 늦어요. 이 팔은 가장 빠르게 가시적 성과가 날 가능성이 높은 부위거든요. 그래서 팔은 꼭 따로 챙겨야 되고 2두는 요거 2두예요. 이 암컬, 덤벨컬 요 두 개만 하면 됩니다. 자 3두는 좀 이름이 긴데 라인 트라이셉스 익스텐션하고 케이블 푸시다운 합니다. 바벨이나 이제 이지바 가지고 누워서 이렇게 펼치는 거 그리고 케이블 푸시다운은 케이블에다가 로프 또는 이 바를 놓고 이렇게 밀어내리는 거 요 두 가지를 하면 되고 암컬은 이게 덤벨컬이 아니고 해머컬입니다. 해머컬. 암컬은 요 부위를 요런 식으로 컬을 해주는 거고 해머컬은 요렇게 망치지듯이 요렇게 컬 해주는데 이 두 개가 좀 자극하는 부위가 다르거든요. 요즘에 전문가들이 해머컬의 중요성을 많이 강조를 하시더라고요. 요 두 가지를 챙겨주시고 한 세트의 개수는 최소 30개를 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30개. 볼륨으로 가야 됩니다. 볼륨으로. 그리고 어깨는 여기서는 프레스를 했거든요. 여기서도 보디빌딩식 어깨는 프레스가 될 겁니다. 근데 여기서는 프레스로 다 채워지지 않는 우리 그 레이지 동작을 따로 빼서 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사이드 어깨랑 후면 어깨 따로 챙길 겁니다. 사이드 어깨는 파워 사레라고 하는 거는 무거운 덤벨. 정말 몸이 휘청휘청할 정도의 무거운 이 무게를 숫자로 얘기 드리기 좀 애매한데 사람마다 중량이 다르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한 20kg 정도로 이렇게 해서 이제 무릎을 쓰면서 레이즈를 해주는 이런 사례를 좀 파워 사례로 하고 요거는 이제 볼륨을 많이는 못해요. 한 10개에서 15개 정도. 그 다음에 일반 사례는 개수를 한 30개 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요거랑 똑같아요. 30개를 할 수 있는 무게로 세트를 5세트. 요것도 5세트. 요것도 5세트. 여기서는 요 보디빌딩식이 있잖아요. 보디빌딩식은 쉬는 시간을 1분에서 1분 30초로 갈 겁니다. 요거는 기록을 두고 볼 건 아니기 때문에 최소 1분 쉬고 아무리 길어도 1분 30초. 그렇게 해서 이것도 시간을 측정하면서 진행을 합니다. 파워 사례레는 10개에서 15개 사이 정도 수행할 수 있는 무게로 5세트. 일반 사례레는 30개 최소 할 수 있는 무게로 5세트. 세트가 진행됨에 따라서 중량을 올리면서 개수를 다운시키는 경우도 있고 중량을 내리면서 개수를 올리는 경우도 있고 또는 중량을 유지하면서 개수를 다운시키는 방법도 있는데 어떤 형태로 하든 간에 최소 30개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덤벨과 후면, 요거는 이제 어깨 후면 쪽인데 이게 측면 어깨랑 후면 어깨가 사실 이게 같은 날 하면은 좀 개입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추천드리는 게 스트렝스 주간에는 측면 했다 그러면은 뭐 보디빌딩 주간에 후면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그리고 덤벨 후면은 벤트 오버 해가지고 이렇게 진행을 하고 케이블 후면 같은 경우에는 케이블 2개 가지고 묶어가지고 케이블 이렇게 하는데 케이블 후면이 덤벨 후면을 보완해주는 부분은 우리는 손을 이제 크로스 시키면서 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스트레칭이 더 많이 됩니다. 덤벨은 우리가 이제 몸 앞으로 떨어진 순간 이제 중량 저항이 풀리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스트레칭이 효과가 없거든요. 그래서 케이블이 좋은데 케이블이 2개가 자리가 나기가 쉽지 않을 수 있으니까 벤트 오버 덤벨이랑 같이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이것도 똑같이 5세트인데 한 세트 최소 30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복근 5세트인데 30개. 무조건 최소 30개씩 5세트입니다. 예외 하나 있죠. 파워 사례를 요거 빼고 무조건 30개씩 최소 그 다음에 50개까지 해도 됩니다. 5세트. 얘도 마찬가지. 행잉 레이즈가 너무 어렵다. 그러면 무릎만 올리는 거예요. 매달려가지고 이렇게 다리까지 다 올리면 행잉 레이즈인데 무릎만 올리는 거 괜찮거든요. 그냥 무릎만 올리고 처음엔 그렇게 해서 복근까지 채워주면 여기서 한 15분 이 둘 중에 하나 한 15분 45분이잖아요. 그리고 요까지 해주면 거의 한 50분에 운동이 맞춰지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팔 어깨 지금 또 날도 더워지고 옷도 점점 더 짧아지고 있는데 팔 어깨를 따로 무조건 챙겨줘야 됩니다. 고볼륨 5세트 최소 30랩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날은 여기 적어드릴게요. 데이 1, 데이 4 유산소입니다. 러닝을 하라고 제가 말씀드린 건 아니고 걸으셔도 돼요. 한 1시간 정도. 1시간 정도 걸으면은 보통 한 7에서 한 8km 정도 걷거든요. 그래서 걷거나 슬로우 조깅 한 이 정도 속도로 뛰는 거예요. 빠르게 뛰는 게 아니고. 요게 일본에서 대유행하고 있거든요. 수평 운동보다는 수직 운동에 좀 중점을 맞춘 조깅이거든요. 우리가 지금 스트렝스 훈련으로 중추신경계에 많은 피로가 쌓였단 말이죠. 근데 러닝을 하게 되면 계속 충격이 오고 조인트에다가 충격이 오기 때문에 중추신경계를 쉬게 하기 위해서 걷기나 슬로우 조깅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1시간 정도 또는 적어놨네.
그래서 그 하체 어깨, 등 가슴, 팔 어깨 복근, 유산소 이렇게 하면은 근력 운동은 3분할이지만 우리가 4번까지 운동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 주가 되면은 이제 보디빌딩식으로 또 하체 어깨, 등 가슴, 팔 어깨 복근 지나가거든요. 자, 보디빌딩식의 하체 운동. 한 주의 첫 운동은 하체, 레그 프레스와 레그 익스텐션과 스쿼트 요 3개 중에 2개를 고르셔가지고 5세트씩 진행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한 세트는 15에서 20랩수로 갑니다. 복잡하게 안 합니다. 그리고 이 3가지 머신이 없는 데는 없어요. 복잡하게 하려고 그러면 끝도 없잖아요. 좋은 걸 찾아서 더 하려면 끝이 없어요. 멈춰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딱 이렇게 정리를 드린 거예요. 워밍업도 꼭 챙기시고요. 부상당하면 아무것도 의미가 없습니다. 내가 아프잖아요. 나만 손해입니다. 부상을 예방하는 게 절대 첫 번째. 요것도 쉬는 시간에 보디빌딩이기 때문에 1분에서 1.5분 5세트씩 하면 10세트. 어깨 같은 경우에는 머신 숄더 프레스, 어깨가 올리는 머신이 무조건 있을 거거든요. 이걸로 15개에서 20개 할 수 있는 걸로 5세트. 그리고 비하인드 넥 숄더를 해줘야 돼요. 비하인드 넥 숄더를 또 해서 프레스만. 그래서 프레스까지만 합니다. 어깨는. 레이즈는 이날 할 거니까. 그래서 한 세션에 20세트가 들어가게 됩니다. 워밍업 빼고. 다음 세션이 오면 이날 또 등 가슴이잖아요. 등 가슴을 보디빌딩식으로 하잖아요. 등은 3가지입니다. 하체랑 어깨는 2가지씩인데 등은 3가지입니다. 위에서 밑으로 당기는 거, 앞에서 뒤로 당기는 거, 밑에서 위로 당기는 거. 저는 이렇게 하나씩 넣어서 해주거든요. 위에서 밑으로 당긴 거는 그냥 풀업. 그 다음에 덤벨로가 중요합니다. 이거를 이제 공부를 하면서 하시면 제일 좋아요. 원암으로 해주시고, 그 다음에 시티로 앉아서 앞에서 뒤로 당기는 거. 요거 3종목이니까 3세트씩 하고요. 그 다음에 가슴으로 넘어오면 플랫 덤벨 프레스가 있어요. 플랫 덤벨 프레스는 이제 인클라인이 아니고 평벤치에서 이제 덤벨로 가슴으로 다 받아보는 거예요. 중량을. 가동 범위도 많이 늘려보고. 이게 바벨에만 너무 익숙해지면 나중에 덤벨을 다시 해야 되거든요. 덤벨로 균형을 잡아가면서 바벨의 퍼포먼스를 올려가는 게 훨씬 장기적으로 유리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첫 종목은 플랫 덤벨 프레스로 밀어주는 겁니다. 15에서 20개 정도 하는 건데 가슴으로 다 받아서 내 가동 범위를 다 써본다는 느낌으로 해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인클라인 스미스렉. 스미스렉에서 인클라인으로 벤치프레스를 하는 거. 요것도 3세트씩, 메인 세트 3세트씩 다 들어가는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푸시업. 힘이 좀 남는다 그러면은 딥스. 그래서 사실상 가슴 중앙부, 상부, 하부 이렇게 해서 3세트씩. 그래서 요 날은 18세트로 운동이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요게 한 25분 내외, 요것도 한 25분 내외 되겠습니다. 그러고 나면은 그 다음 세션이 또 여기 오죠. 내가 지난주에 2두, 3두 측면 복근했다면 이번 주에는 2두, 3두 후면 복근. 그리고 그 다음에는 걷기 또는 슬로우 조깅을 1시간 정도 해주는 거, 다른 날에. 그래서 일주일에 최소 4번은 운동을 해야 됩니다. 이게 루틴이잖아요. 이거를 10주만 한번 해보세요. 10주만 해보면 이게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 10주냐면 이 스트렝스 훈련 부위별로 5번 하고 보디빌딩 훈련 부위별로 5번 하면 10주가 끝나요. 근데 그 와중에 내 몸이 바뀌어 있다고. 무조건 바뀌어있고 내 중량도 늘어있을 거예요. 특히나 초보에 가까우신 분일수록 더 드라마틱할 겁니다. 루틴화를 시킨다는 거는 말 그대로 그냥 내가 미리 정해놓은 거대로 그대로 따라 한다는 거잖아요. 계속 결정하면서 가지 마시고 저를 믿고 한번 이렇게 해보십시오. 제가 많은 실험을 통해 가지고 우여곡절 끝에 내가 지금도 하고 있는 루틴입니다. 제가 운동도 하면서 컨텐츠도 만들면서 우리 직장인분들 또는 저처럼 이런 소상공인분들도 하시는 일이 워낙 많잖아요. 신경 쓸 것도 많고. 그런 와중에 내가 하나의 어떤 꾸준한 루틴을 가져가겠다는 거 저는 진짜 리스펙트 하거든요. 그런 여정에 있어서 도구를 활용해보자. 우린 인간이니까. 그랬을 때 요 더 루틴을 제가 강력하게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저는 헬스장을 집 가까운 데도 다녀보고 회사에서 가까운 데도 다녀봤는데 회사에서 가까운 데가 훨씬 좋았어요. 퇴근길 교통정체 때문이거든요. 내가 퇴근하고 집에 갈 시간에 회사 근처에서 운동을 해버리고 집에 가면 훨씬 교통이 안 막혀요. 교통이 안 막혀. 그러니까 토탈 내가 드는 시간이 훨씬 적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짐주 근접보다는 직짐 근접. 짐주 근접 말고 직짐 근접이 좋더라. 집에 가는데 막 사람들이 둘러싸여서 갔어. 그 에너지 가지고 또 우리가 운동을 하러 가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벌써 핑계거리 하나 생겼어. 그렇기 때문에 출근하는 날 3번 운동을 이렇게 하고 직짐 근접이잖아요. 주말에 회사 근처까지 갈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이걸 하라는 거예요. 밖에서. 이게 그냥 깍두기가 아니고 꼭 이것까지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그 다음 주차에 다시 스트렝스로 하체를 가는 겁니다. 이렇게 베리에이션을 주는데 복잡하지 않게 주는 거예요. 이 종목 저 종목 이렇게 아니고 스트렝스 한 주, 보디빌딩 한 주로 이렇게 하고 고볼륨 트레이닝 하루, 유산소 하루 이렇게 가는 겁니다. 간단하잖아요. 관광지에 가가지고 호캉스를 가더라도 요 정도는 할 수 있거든요. 아니면 요것도 할 수 있고. 그렇게 해서 꼭 주 4회를 채워주시고 그 중에 한 번은 유산소를 꼭 넣어주시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직장인으로서 영양에 대해서 뭐 식단이나 이런 걸 사실 제가 한다는 거는 되게 어렵다고 생각하거든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하는 사람 있지만 지속 가능성 측면에서 봤을 때 회식 자리도 많고 내가 원치 않은 술자리도 많은 그런 상황에서 내 몸에 오는 악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그 다음날 루틴에 대해서 영상이 너무 길어지니까 이 다음 영상에서 설명 마저 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주변에 열심히 운동을 하려는 의지를 가지신 분이 있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안녕.